고영욱은 1976년 3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 가수이자 방송인입니다. 그는 한 세대의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얼굴로 한 번의 눈빛과 한마디로 관객을 웃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야망과 비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스캔들로 충격을 준 뒤 고영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영욱에 대해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한 11가지 진실입니다. 한때 국민 스타로 불리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영욱은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설적이고 유명한 그룹 중 하나인 룰라의 멤버였습니다. 룰라의 모든 신곡은 발표될 때마다 국민 히트곡이 되었고 한국 댄스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고영욱은 1994년에 데뷔하여 룰라의 메인 래퍼를 맡았으며 이후 플레이어라는 그룹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매력과 재치 있는 화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아이돌로 불렸습니다. 고영욱은 예능계의 A급 스타로 떠올라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빠르게 사랑받는 현상이 되어 예능 늦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영욱의 연예계 인생은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디션에서 고영욱의 노래와 춤은 모두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듯한 순간 그는 뜻밖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래도 랩도 아닌 그가 다녔던 교회의 한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고영욱은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전달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하늘 웃음바다로 만든 그가 훗날 온 나라를 침묵하게 만들 인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룰라로 데뷔한 후 고영욱은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노래 실력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상민과 체리나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파트는 짧은 랩 몇 줄뿐이었으며 때로는 정식 녹음본에서조차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하려는 대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장을 하거나 스스로를 놀리거나 방송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까지 시청자에게 얼굴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비록 가수로 데뷔했지만 고영욱은 이야기와 예능감 그리고 자기 비하 개그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국민 트롤로 불리며 특히 MBC 꽃다발에서 늘 젊고 잘생긴 스타들 사이에서 패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영욱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MBC에서 SBS까지 토크쇼에서 버라이어티까지 모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바빠 헬리콥터를 타고 촬영장을 오갈 정도였고 이는 진정한 A급 스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 시기 고영욱은 화려한 부활의 상징으로 불렸고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모든 연예인이 존경하는 국민 MC 유재석이 백스테이지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민 MC 유재석을 넘어섰다고 믿었습니다. 유재석이 성실함과 선함의 상징이 되어가던 그때 고영욱은 미소 뒤의 본 모습 오만하고 불손하며 논란이 많은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욱의 인생에서 늘 함께했던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신정환이었습니다. 고영욱과 신정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함께 연예인을 꿈꾸며 함께 데뷔했고 결국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학창시절부터 시작되어 고영욱의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정환의 말에 따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술, 담배, 결석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고영욱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추락했습니다. 신정환은 도박과 빚 문제로, 고영욱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고영욱의 부모는 신정환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웃게 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춘 적도 있었습니다. 고영욱의 부모는 신정환을 외로움 속의 아들을 구해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톱스타가 된 후 고영욱은 점점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배슬기는 20살이던 시절 처음 술집에 갔을 때 만취한 남성이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명함을 쥐어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영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 역시 노골적인 플러팅의 피해자였습니다. 함께 포탑을 촬영하던 중 웨딩 화보를 찍고 있던 수지에게 그는 끊임없이 접근했습니다. 리즈 애프터스쿨 또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촬영 쉬는 시간마다 남자친구 있니? 전화번호 좀 줘라며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라디오스타 촬영장까지 찾아가 리즈를 다시 보류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구하라가 미성년자이던 시절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예성 슈퍼주니어 그의 명함을 즉시 찢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나영, 성은, 윤하루, 박수영, 장윤주, 뷰티톡 멤버들, 스페이스A, 만보걸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와 관련된 불쾌한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엠블랙의 이준의 여자친구를 2번이나 빼앗았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준은 2명의 전 여자친구 모두 고영욱 때문에 이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다가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는 고영욱의 문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짧은 한 줄의 문자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그룹 룰라의 체리나는 고영욱은 술만 마시면 바지를 벗고 춤을 추는 버릇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여가수는 그는 술에 취해 나를 대기실까지 따라와 전화번호를 달라고 졸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영욱에게 여자란 단지 권력 놀이의 대상이었고 남의 여자를 차지할수록 더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무심한 농담과 가벼운 추파에서 시작된 그의 행동은 점점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둠의 영역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고영욱은 여러 젊은 여성, 그중에는 미성년자 피해자도 포함된 인물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습생이거나 어린 팬으로 그를 우상처럼 여기며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이용당했습니다. 그는 데뷔를 도와주겠다는 말로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술에 취하거나 방심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영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와 진술, 그리고 휴대전화 속 메시지는 그의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18세 미만 여성들에게 보낸 수많은 성적인 메시지와 그의 빽빽한 데이트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KBS, SBS, MBC, 엠넷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그의 이름을 영구 출연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긴급히 삭제되거나 편집되었습니다. 엠넷의 음악의 신에서는 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되었습니다.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고 광고주들은 모두 계약을 끊었으며 룰라의 음악은 수주 동안 방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절친이자 팀 리더였던 이상민은 눈물을 삼키며 그를 동료로 기억해야 할지 상처로 잊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소 후 고영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출소 후는 완전히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만 머물며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조차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온몸을 가리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지냈고 꼭 필요한 때만 외출했으며 자전거로 이동하고 배달 음식만 먹었습니다. 풍문으로 드로쇼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수치심과 불안 속에 살았고 그는 매일 세상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살아갔습니다. 2020년 7월 고영욱의 신상 공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여전히 가장 혐오받는 성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제거한 후 고영욱은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2021년 그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개설하며 진실을 밝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수만 개의 분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채널은 신고로 삭제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이미지 세탁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방송국도 어떤 브랜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금지되자 트위터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네티즌의 공격이 이어져 계정은 하루 만에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세상의 빛을 피해 조용히 마치 죽은 황금기의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룰라의 전설에서 대한민국이 버린 범죄자로 고영욱은 더 이상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앞으로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한 12가지 진실 시리즈를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한국 연예계의 가장 진짜이고 가장 날 것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